안녕하세요. 인공지능, AI 시대.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얘기고요. 근데 그 화려한 AI의 심장, 그러니까 AI를 진짜로 움직이는 그 동력이 뭘까요? 그렇죠.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잖아요. 그래서 오늘 바로 이 AI 인프라의 중심에서 정말 폭풍처럼 성장하고 있는 기업 코어이브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코어웨이브. 이 회사를 설명할 때 제가 딱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. 바로 골드러시입니다. 골드러시요? 아, 그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죠. 네, 바로 그거죠. 모두가 그물캐로 달려들 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, 삽, 청바지 팔던 사람들이요. 코어이브가 지금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직접 AI 모델을 만드는 그 큰 리스크를 지는 대신에 AI를 만들려는 모든 기업에게 꼭 필요한 컴퓨팅 파워라는 곡괭이를 빌려주는 거죠. 아, AI 개발에 필요한 GPU 기반의 고성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걸 빌려주는 사업. 그래서 네오 클라우드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기존 클라우드랑은 좀 다른 건가요? 네,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기존의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가 거대한 백화점 같다면요. 백화점이요? 네, 뭐든 다 파는. 근데 코어이브는 최고급 등산 장비만 파는 전문점 같은 거예요. 오직 AI 연산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에 모든 걸 다 맞춰놓은 거죠. 아하, 그래서 다른 작업에서는 좀 별로일지 몰라도 AI 모델 훈련 같은 특정 작업에서는 성능이나 비용 효율이 기존 클라우드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겁니다. 아, 백화점이 아니라 전문점.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. 그런 전문성 때문인지 증시에 대비하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얼마 전 실적 발표하고 갑자기 확 꺾였어요. 이게 정말 성장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더 높이 뛰려고 잠시 순 고르는 건지 오늘 한번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많은 기업들이 사실 코어위브 덕분에 수천억 원씩 투자 안 하고도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거든요. 그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동력입니다. 그럼 숫자를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? 2025년 3월에 상장하고 주가가 무려 120%나 뛰었어요. 2배 이상 오른 거죠? 네, 정말 대단한 기세였죠. 그런데 11월 10일에 나온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. 사실 3분기 매출만 보면 작년보다 134%나 늘었거든요. 13억 6천만 달러.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네, 성장 자체는 엄청났죠. 근데 왜 주가는 16%나 폭락했을까요? 시장은 도대체 뭘 본 거죠? 시장이 주목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. 연간 매출 전망치를 정말 아주 약간 낮췄다는 거예요. 아, 원래 한 52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걸 51억 달러로 살짝 내렸거든요. 그 작은 차이 때문에요? 네, 그 작은 차이가 시장에는 큰 불안감을 준 거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전망치를 왜 낮췄냐는 겁니다. 그렇죠. 매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. 맞습니다. CEO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코어위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협력하는 제3자 데이터 센터 개발업체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생긴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였다는 거죠. 아, 우리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 문제였다. 네,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. 뭔가요? 이 일정 지연 때문에 장비를 제때 못 받게 된 고객사들 있잖아요. 네네. 이 회사들이 계약을 취소한 게 아니고요. 오히려 납품 일정을 조정해주고 계약 만료일도 더 늘려주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. 잠깐만요. 그건 좀 이상한데요? 보통 납기일 못 지키면 계약 파기까지도 가는데 고객들이 오히려 괜찮다 기다려주겠다고 했다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와, 이건 코어위브가 거의 갑이라는 얘기 아닌가요? 고객들이 코어위브 아니면 안 된다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건 코어위브의 수요가 줄었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죠. 반대로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폭발적이라서 이 산업의 공급망 전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운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시장이 우려는 그냥 단기적인 소음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진짜 신호는 다른 데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제가 볼 땐 바로 이 숫자인 것 같은데요. 수주잔고. 3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556억 달러에 달합니다. 작년보다 271%나 늘었는데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규모인데요. 수주잔고는요, 사실상 미래에 확정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확정된 매출. 네, 이미 계약이 다 끝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의 목록인 셈이죠. 회사는 이 556억 달러 중에서 40%, 그러니까 약 222억 달러를 앞으로 2년 안에 매출로 인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와, 잠깐만요.
지난 1년 동안 코어위브가 번 총 매출이 30억 달러였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앞으로 2년 안에 그거의 6배가 넘는 222억 달러가 이미 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. 이건 뭐 성장세가 꺾이는 걸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서류상으로 계약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엄청난 수요를 실제로 감당할 물리적인 기반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. 아, 네.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. 3분기에만 데이터 센터를 8개나 더 늘려서 41개로 만들었고 활성 전력 용량도 590메가와트까지 늘렸다고요. 네. 590메가와트면 이게 대략 50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엄청난 전기량이거든요.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만큼 전기를 쓰는 셈이죠. 그만큼 AI 연산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런데 그 활성 전력 용량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미래 지표가 있습니다. 또 있나요? 바로 계약된 전력 용량입니다. 3분기 말 기준으로 2.9기가와트까지 늘었는데요. 계약된 용량이라는 건 지금 당장 가동은 안 하지만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돌리기 위해서 전력회사랑 미리 사용 계약을 맺어둔 에너지의 총량이에요. 아하, 그러니까 미래의 매출인 수주 잔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쓸 에너지인 전력을 미리 확보해 둔 거군요. 땅만 있으면 언제든 데이터 센터를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. 이 뜻이네요. 정확합니다. 현재 가동 중인 총 용량이 한 0.6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이미 그거에 거의 5배 가까운 2.9기가와트의 전력을 쓸 권리를 확보해 둔 겁니다. 와. 회사는 이 중에서 1기가와트 이상을 앞으로 1, 2년 안에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지금 운영 규모의 3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실탄을 이미 다 장전해 둔 셈이죠. 알겠습니다. 엄청난 시주잔고에 그걸 뒷받침할 전력까지 확보했다. 뭐 이런 지표들을 보니까 일부에서 코어이브 주가가 5년 안에 10배까지 뛸 수 있다. 이런 과감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좀 되네요. 네. 거의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계산법인지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물론 이건 몇 가지 대담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. 네, 그렇죠. 첫 번째 가정은 시장의 성장 속도예요. 딜로이트 같은 기관에서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6%씩 성장할 거라고 전망합니다. 연평균 36%요? 10년 동안이나요? 와,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. 그렇죠. 여기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이 시장 성장률을 코어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. 코어이브가 딱 시장 평균만큼만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6%씩 매출이 늘어난다고 계산하면요. 2030년 말에는 연매출이 46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올해 예상 매출이 51억 달러인데 5년 뒤에 그 9배 가까이 된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? 이제 이 예상 매출에 적정 기업 가치를 매기는 거죠. 현재 미국 기술주들이 평균적으로 주가 매출 비율,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연매출로 나눈 값이 한 9배 정도 됩니다. 네. 이 9배를 방금 계산한 2030년 예상 매출 460억 달러에 곱하는 겁니다. 그러면 5년 후 코어이브의 예상 시가총액은 4,140억 달러. 지금의 거의 10배가 되는 거죠. 근데 잠깐만요. 여기서 가정들이 좀 너무 과감한 것 아닌가요? 그렇죠. 36%씩 큰다는 것도 대단한데 코어비브가 그 속도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는 것도 너무 낙관적일 수도 있고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텐데요. 그리고 5년 뒤에도 시장이 지금처럼 AI 인프라 기업의 9배라는 높은 가치를 쳐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죠?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당연히 회의적으로 봐야죠. 이건 모든 게 정말 잘 풀렸을 때의 청사진, 일종의 최상의 시나리오인 겁니다. 그렇죠.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심해지거나 시장의 평가 기준이 바뀌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진짜 의미는요, 이게 완벽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가진 잠재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데 있는 거예요. 규모. 네, 설령 이 가정들을 절반으로 깎아내더라도 여전히 지금보다 몇 배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. 코어웨이브가 시장을 막 압도하지 않고 그냥 보조만 맞춰가도 엄청난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력의 크기를 가늠해보는 잣대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. 코어위브는 AI 시대의 석유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에 대한 그 폭발적인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올라탄 기업이다.
네. 최근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시장의 과민 반응으로 보이고 그 이면에는 미래 매출을 보장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,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설비 확장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분석은 이 엄청난 수요와 그걸 따라가려는 코어 이브의 계획에 집중했죠. 그런데 이 모든 공격적인 확장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. 어떤 질문이죠?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. 지금 코어이브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들, 또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, 반도체 장비 업체까지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생산 능력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골드러시에 모두가 뛰어들어서 곡괭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. 과연 이 경쟁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? 언젠가 너도 나도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가 수요를 초과해서 텅 비게 되는 과잉 공급의 함정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? 아니면 AI가 만들어낼 미래의 수요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무한해서 지금의 이 거대한 확장이 단지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 AI 산업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